궤양성 대장염은 조금 더 치료 반응이 빠른 편이고요. 저희가 하는 치료에 있어서는 국한됐다는 의미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가면역 질환들 중에서는 조금 더 진행이 덜 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크론병이랑 궤양성 대장염을 비교해보면 궤양성 대장염은 조금 더 치료가 반응이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30, 40대 혼자 사는 남성분들이 이제 식습관이 엉망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 가공식품, 뭐 인스턴트 이런 식품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섭취를 하고 또 거기에 술, 담배 같은 특히 흡연이 많이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모두의 악화 요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일단 공통점은 두 가지 다 이제 장 관련된 여러 가지 염증 증상들이죠. 그래서 두 가지 다 기본적으로 염증성 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다 보니까 염증성 장질환 말 그대로 장에서의 염증성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뭐 설사나 반복되는 설사 또는 설사와 변비가 반복된다거나 또는 혈변 같은 것들이 공통적인 주된 증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보이고요. 차이점은 사실 증상으로 두 가지 질환을 구별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면 이제 굳이 비교를 한다면 내시경적으로 조금 더 관찰을 했을 때 진단에서 구분이 되는 질환이다 보니까 딱 증상만 가지고 두 가지 질환을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굳이 한다면 궤양성 대장염이 조금 더 대장에 이제 국한된 염증 질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출혈이나 혈변은 궤양성 대장염과 조금 더 연결되는 경향이 있고요. 크론병은 대장뿐만 아니라 뭐 소장, 회장, 그러니까 뭐 또는 소화기 전체에서 다 나타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보니까 조금 더 혈변은 궤양성 대장염에 가깝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증상만 가지고 두 가지 질환을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조금 더 이제 혈변이라고 하는 거는 변에서 피해 흔적이 나온다는 거는 굳이 따지자면 이제 대장 쪽에 염증이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궤양성 대장염에서 조금 더 많이 연결이 된다고 보고요. 물론 크론병에서도 전신에서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소화기 어디서든 나타나다 보니까 크론병에서도 혈변이 나타날 수 있지 조금 더 비중으로는 궤양성 대장염이 가깝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걸로 구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설사와 변비가 그쵸 반복되는 것들은 사실 대장에서 조금 더 연결이 되지만 크론병이랑 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그 경계가 사실 많이 애매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구분하실 수 있는 일반 환자분들이 그냥 내 몸의 증상을 가지고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데 검사 결과들 중에서는 구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내시경적인 소견을 본다면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 국한된 거에 더해서 또 조금 더 점막에 장을 좀 분류를 해보면 점막부터 시작해서 점막 하층 근육 혈액까지 연결된다고 봤을 때 궤양성 대장염은 조금 더 점막에 국한된 증상들을 많이 띠고요. 크론병은 조금 더 점막 하층 이하까지 연결되는 증상들 조금 더 깊은 염증을 띠는 소견을 크론병이 띠고 있어서 내시경을 보게 됐을 때 두 가지의 차이가 좀 명확하게 나타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점막에 국한된 조금 더 이제 퍼져 있는 형태 그리고 연속적인 병변을 많이 띠고요. 대장에 국한되다 보니까. 근데 크론병은 조금 더 전신에 퍼져 있는 대신에 비연속적인 특성들을 내시경상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병변의 양상도 조금 더 깊게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 더 깊게 파여져 있는 형태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표현을 할 때 이제 의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종주궤양이라 그래서 조금 이제 장의 라인을 따라서 깊게 파여져 있는 이렇게 막대처럼 종주 형태를 띈 궤양을 띠고 있다 해서 크론병의 특성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종주궤양. 또 하나는 이제 조약돌 모양이라고 하는 게 장 사이를 이렇게 염증이 깊이 파여졌다가 회복됐다가 반복하면서 점막에도 부어있는 형태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내시경상으로 봤을 때 약간 점막이 부어있는데 사이가 파여져 있는 형태 이걸 이제 조약돌 모양 병변이라고 해서 크론병의 특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 혈액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닌데 두 가지 항체들 중에서 ASCA라 그래서 특정 어떤 균에 대한 항체가
요 크론병과 조금 더 밀접하게 많이 관련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ANCA라 그래서 허중구 세포질에 대한 항체들이 조금 더 궤양성 대장염과 연관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두 가지 항체 양성을 가지고 두 질환을 구분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시경적으로 구분하고 혈액학적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 특성들은 있지만 증상만 딱 가지고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구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환자분들이 본인 증상만 딱 가지고 크론병이다 궤양성 대장염이다 구분하기는 사실 저도 어렵고요. 제가 증상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이 두 가지 검사 소견들이 중요한 구분 요소가 좀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도 마찬가지로 아직 특별하게 딱 어떤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모두 자라면역 질환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교란된 면역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편이죠. 그래서 원인은 똑같죠. 시기적인 요인들, 환경적인 요인들, 어떤 스트레스 요인, 핵심이 이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론병과 동일하게 궤양성 대장염도 어떤 특정 유전자 변이가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건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전자 변이가 궤양성 대장염 직접적 원인이다라고 알려진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임상적인 증상의 차이라고 한다면 제 경험 안에서는 확실히 궤양성 대장염은 조금 더 치료 반응이 빠른 편이고요. 저희가 하는 치료에 있어서는 국한됐다는 의미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가면역 질환들 중에서는 조금 더 진행이 덜 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크론병이랑 궤양성 대장염을 비교해보면 궤양성 대장염은 조금 더 치료가 반응이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근데 크론병은 이미 관절 외의 증상까지 나타나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치료 반응도 느리고 치료도 힘들다, 반응이 더딘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특성을 보면 크론병은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이제 남성들 중에서도 제가 임상적으로 보는 건 30, 40대 이상의 남성분들을 많이 봐서 그런 분들은 또 생활을 바꿨을 때 변화도 빠른 편이죠. 근데 이제 조금 나이의 에너지로 봤을 때는 좀 느린데 크론병이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는 어린 나이에 특히나 어떤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오신 분들은 또 크론병도 반응은 빠른 거죠. 합니다. 그런 임상적인 특징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증상적으로 하나 나타날 만한 특징은 크론병 환자분들은 조금 더 아까 궤양성 대장염은 점막에 머문다면 크론병은 점막 하층, 근육층까지도 더 들어가는 질환이라고 봤을 때 이제 항문 누궁이라고 하죠. 아이들을 보면 이제 치질인 줄 알고 온다거나 처음에는 또는 장에서 이제 계속 이제 농이 흘러나오는 그런 증상들을 갖고 있어서 아예 치질이랑 비슷하게 아이가 항문 통증 때문에 일반적인 의자에 앉지 못해서 이제 치질 소파, 이제 치질 베개 같은 것들을 들고 다녀야 되는 것들은 조금 더 크론병 환자들에서 많이 보는 증상이기는 합니다. 크론병이 조금 더 어린 아이들한테서 많이 보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나이대도 그렇게 보이고 성별은 두 가지 다 남성한테서 비율을 더 높게 보기는 하지만 여성 발생률도 낮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30, 40대에서 남성들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 좋은 습관은 거의 다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30, 40대 혼자 사는 남성분들이 이제 식습관이 엉망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또 대표적으로 뭐 가공식품, 뭐 인스턴트 이런 식품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섭취를 하고 또 거기에 술, 담배 같은 특히 흡연이 많이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모두의 악화 요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흡연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장을 교란시킬 만한 요소를 이미 많이 생활에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을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 중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그렇다고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이 다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고 제가 인상적으로 보는 분들은 조금 더 그런 경향성이 있기는 합니다. 직장염은 말 그대로 장의 끝부분, 대장의 끝부분에서 나타나는 염증이라서 장염이랑은 조금 증상적인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혈관 같은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일반적인 장염과 기항성 직장염을 구분하는 거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장염은 말 그대로 원인이 너무 다양한 장의 염증으로 인한 것들인데 가장 흔하게 우리가 이제 장염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건 잘못된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됐을 때 나타나는 장에서의 염증, 감염으로 인한 걸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상한 음식들로 인한 장염은 굳이 말한다면 설사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죠. 한번 그 균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장염은 일시적인 대신에 조금 더 강력한 편이고요. 기항성 직장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가면역성 질환이다 보니까 반복되는 염증 소견들, 그러니까 설사가 조금 더 반복되고, 그리고 그 열이라고 하는 것도 장염은 일시적으로 발열이 나타나다 멈춘다고 한다면 기항성 직장염은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굳이 비교한다면 일시적인 증상들이고요. 장염은 기항성 직장염은 만성적으로 체내 이 면역계 불균형으로 인한 증상이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조금 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장염은 일시적인 설사, 변비, 기항성 직장염은 조금 더 반복적인 설사, 변비, 그리고 혈변 같은 것들이 특징이라고